안녕하세요. 종합반 4학년 유주연 선생님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초학력평가의 국어부터 시작을 할 거고, 국어, 수학, 사회과학 기초학력평가 부분을 보고 나서 핑크 보고 그 다음에 연산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는 기초학력평가, 요거는 국어 수학 교재예요. 아직 교재가 안 나와서 지금 밑에 더보기란에 요거 다운받아 보실 수 있거든요. 같이 보면 좋겠어요. 국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처음에 그 1단원이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에 대해서 말해보고, 또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에 대해서 보면 같은 그림이나 글을 보고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르게 느낄 수가 있겠죠. 같은 것을 보고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림이지만 느낀 점이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꽃이라는 시를 본 적이 있나요? 꽃이라는 시를 같이 좀 보면, 몰래 겨울을 녹이면서 봄비가 내려와 앉으면 꽃씨는 땅속에 살짝 돌아 누우며 눈을 뜹니다. 자, 이 부분에서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떤 그림을 상상하고 있는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봄비가 내려와 앉는다고 해서 꼭 사람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내려와 앉으니까 새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처럼 시를 보고도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를 느낀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도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시를 읽고 나서 생각이나 느낌도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오행시로 표현하기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 등급은 나무라는 작품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등급은 나무라는 작품은 등장인물이 등이 굽은 나무에 올라타서 말타기 놀이를 하면서 가보고 싶은 곳을 상상하는 시이죠. 이 시를 딱 읽고 여러 가지로 이제 친구들이 생각을 하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느낌을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오행시 짓기가 나왔어요. 등급은 나무는 굽은 허리로 일하시는 은빛 머리 나의 할머니처럼 무척 포근하다라고 잘 시를 지어주었네요. 다음 장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같은 그림을 보고서도 서로 다르게 보이는 까닭은, 같은 것을 보고도 뭐가 다르다고 했죠? 상황이 다르다고 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그림이지만 느낀 점이 다를 수 있다. 아까 꽃이라는 시를 잠깐 같이 봤는데, 이런 시를 읽고도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로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르게 생각했다.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를 느낀 부분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시를 읽고 나서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 까닭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급은 나무로는 여러분이 앞에 거와 다르게 각자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오행시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각자 부모님이랑 또 집에 있는 동생이랑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 말하기 부분을 한번 보았습니다. 시도 한번 읽어봤고요. 꽃이랑 등급은 나무 작품을 다르게 이제 생각하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예요. 교과서에 가운 속에 담긴 뜻이라는 이야기와 의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봤나요? 가운 속에 담긴 뜻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는, 잠깐 보면, 여기 최씨성을 가진 아주 큰 부잣집 이야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도령 준이 있는데요. 여기 준 도련님 나오죠? 아랫사람들에게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가훈의 의미를 좀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를 다 읽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면, 주요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줘 볼게요. 옛날 옛적에 최씨성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살았다. 이 집 도령들은 매일 아침마다 사랑채에 나가서 붓글씨를 썼는데요. 이 도령 준이 야단을 맞았어요. 왜 야단을 맞았냐면 종이에 낙서를 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들켜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고서는 준이 없어졌습니다. 준이 보이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아침에 준을 혼낸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곳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이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늦잠을 자서 이제 준이 헐레벌떡 사랑채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가 손님들에게 그리고 하인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손님을 맞이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아니, 할아버지는 손님들에게만 맛있는 것을 주나 하고 조금 야속해 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님들이랑 얘기하는 틈을 타서 주는 또 붓글씨 쓰는 것을 팽개치고 논으로 놀러 나갑니다. 마을 아이들이요, 흰죽논 하면서 논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한 농부가 이런 말을 해주죠. 도련님 아니십니까? 이 근방에는 흰죽논이 없습니다. 여기서 흰죽논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흉년에는 흰죽 한 끼 얻어먹고 논을 팔아넘긴다라고 해서 흰죽논이라는 말이 생겨났대요. 근데 이 근방에는 흰죽논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가 헐값일 때는 논을 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는요, 그런 농부의 할아버지를 칭찬하는 말을 듣고 조금 우쭐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기억해내죠. 장사꾼이 집에 왔었는데, 장사가 끝날 때쯤에 생선가게에서 이제 헐값에 청어를 사왔다가 할아버지께 이제 혼난 그 하인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죠. 이 할아버지는 제값을 주고 그 물건들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여기 3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 농부를 통해서 듣고서 좀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준이. 아,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화를 냈던 준은 슬며시 부끄러워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제사를 지내고 또 지냅니다.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무슨 제사야? 하고 하인에게 물었는데요.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끝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하인들의 제사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는 할아버지가 하인들의 제사까지 지내주는 것을 보고 아주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는지, 고마워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야속하고 혼내서 밉고 한 마음이 있었는데 준의 마음이 조금 변하게 되죠. 다음날 준은요 조금 달라집니다. 준은 다음날 이런 교훈을 쓰게 되죠. 이제 교훈이 이거였어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라는 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뒤주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뒤주라는 것은 여기 뒤주를 보여주는데 쌀과 같은 곡식을 담아주는 통을 말합니다. 나무로 만든 통을 뒤주라고 하죠. 여기서 딱 나옵니다. 주는 할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였던 것이죠. 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준의 할아버지가 너 이놈 종이를 아낄 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쓰다니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손자에게 아끼는 습관을 가르치고 싶어서 엄하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대요. 또 준이 할아버지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서 붓글씨 쓰는 것을 내팽개치고 논으로 놀러 나간 요 장면, 이 행동을 보고서는 할아버지한테 아직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이 남아있던 준이 그 마음을 핑계로 글 공부 대신 놀러 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의심은 노마라는 아이가 나오고요. 노마가 유리구슬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노마라는 친구가요. 유리구슬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냐면 기동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기동이를 이렇게 그 구슬을 얻어 제 것처럼 가졌나? 아니면 왜 순순히 주저함 없이 보여주질 못하나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죠. 이렇게 네가 집었지? 왜 못 보여줘? 하면서 의심스러운 눈빛을 막 보냅니다. 그런데 기동이는요. 이런 파란 유리구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이거 다 어디서 났냐? 라고 물어보니까 영희가 줬다고 하는 거예요. 영희가 너 구슬을 왜 줘?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영희를 찾아가는 중간에 이렇게 노마와 기동이는 영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가는 중간에 도랑 앞에서 햇빛에 뭔가 번쩍하는 걸 보고 유리구슬, 바로 노마가 잃어버린 그 구슬을 찾게 됩니다. 너는 네 구슬 여기다 두고 왜 남 보고 집었다고 그러는 거야? 하고 기동이가 을러매는데도, 그러니까 을러맨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좀 겁주는 행동인 거죠. 그만 노마는 얼굴이 벌개지고 말았습니다.
네, 얼굴이 벌겋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했던 것이 좀 미안했나 봐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조금 물어보면, 노마가 기동이 조끼 주머니를 보고 두 손을 보고 했던 것은 기동이를 의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친구 이렇게 생각했대요. 구슬 잃어버린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꾸 친구를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또 기동이가 이렇게 조끼 주머니에서 구슬을 쫙 꺼내서 보여줍니다. 기동이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잘못도 없는데 의심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노마가 찾고 있다는 그 구슬이 어떤 것인지 정말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자신의 구슬을 정확히 꺼내서 보여주게 된 것이겠죠. 노마가 친구를 의심한 것은 잘못이다. 기동이 주머니에 구슬이 있지만 그 구슬들이 그 중에 하나가 노마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하긴 했지만 자기가 구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겠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친구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누구나 속상하니까요. 그 마음도, 노마의 마음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가운 속에 담긴 뜻, 그리고 의심을 읽고 이제 인물이 말을 한 거에나 아니면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서로 말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준 도령한테 너희놈 종이를 아낄 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쓰다니 라고 했을 때 준이는 자기 손자인데 그렇게 손님들한테는 후하게 대접을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야속하게 준한테만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준이 할아버지가 이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서 붓굿이 쓰던 것을 이제 내팽개치고 논으로 놀러 갔을 때는 나래도 저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자, 노마와 기동이가 나오는 의심이라는 작품에서는요, 노마가 그 파란 구슬을 잃어버리고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기동이는 의심을 받으니까 정말 잘못이 없는데 의심을 받으니까 또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좀 여기다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기의 생각, 이야기나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거,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을 한번 말해보는 것까지 국어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나요? 자, 이제 핑크 교재 보겠습니다. 핑크 4-1 교재고요. 먼저 국어와 수학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생각과 느낌 나누기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보고 중심 내용 한번 찾아보고 또 뒤에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친구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여 말해본 경험이 있나요? 가령 친구와 똑같은 그림을 보았지만 서로 다르게 생각하여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같은 것을 보아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이지만 서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같은 것을 보아도 같은 그림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와 마찬가지로 시를 읽을 때에도 친구들 간의 시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시를 읽을 때에도 친구들 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같은 시를 읽더라도 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을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시를 읽고 재미를 느낀 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구들과 함께 시를 읽고 각자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며 공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다 보면 서로 생각이나 느낌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읽었던 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를 읽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오행시를 지어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를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행시가 있대요. 우리 첫 시간에 등급은 나무를 보면서 오행시 지어봤죠? 또한 자신이 느낀 시의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거나 시 속의 인물이 되어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행동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시 속의 인물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를 읽고 느낌을 나누는 것 외에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보는 것,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는 것, 이런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일어난 일과 그 까닭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결과를 확인하여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훨씬 더 글이 한 번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같이 배웠던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한 번 읽어도 그 중심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장 뒤에는 5줄 요약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써보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 쓰진 않을 건데 한번 첫 줄만 같이 쓰는 방법을 봅시다. 자, 원고지의 첫 번째 칸은 띄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게 여기 1번으로 시작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또박또박 써볼게요. 같은 그림을 보아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그리고 비읍의 획순이 조금 틀려서 문장 부호도 원고지의 칸 하나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5줄 요약 내용, 그러니까 앞에 부분의 중심 내용이죠. 문장 부호, 띄어쓰기에 주의해서 똑같이 한번 원고지에 꼭 따라 써보기를 권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다 할 수 없지만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그리고 이 교재 있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같이 따라 쓰는 거, 중심 내용을 따라 써보는 거. 그걸 꼭 해보길 바라고. 자, 어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을 때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목소리를 내서
따라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이걸로 짧은 글짓기를 이제 각자 한번 지어볼 건데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경험. 풍부한 경험을 쌓다. 경험을 쌓다. 경험을 쌓다라는 것과 같이 어울려서 쓰니까 풍부한 경험을 쌓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여러분은 다른 걸로 스스로 한번 해봐도 좋습니다. 두 번째, 가령, 가정하여, 말하여. 앞쪽에서 가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쓰였어요. 가령. 친구와 똑같은 그림을 보았을 때 가정을 하고 있죠? 똑같은 그림을 보았다는 걸 가정해서 가정하여 말하여. 이거로는 선생님은 가령 너에게 큰 행운이 찾아온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뭐 이런 거. 가정에서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공유.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여기서는 생각을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썼죠. 선생님은 이 시대에는 정보의 공유가 커다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시대에는 정보의 공유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비슷하다는 두 개 이상의 대상이 있을 때 두 개의 대상이 크기, 모양, 상태, 성질 따위가 똑같지는 아니하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다. 저 선생님이 비슷한으로 문장을 좀 만들어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기 마련이다. 비슷한 사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존재라는 말이 나왔어요. 존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존재? 여기 지금 색깔이 칠해져가지고 제가 여기 존재 여기 같은 색깔 여기 있죠? 너무 어두워졌죠?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렇게. 네,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존, 있을 제자를 써서 있다, 실제로 있다. 짧은 글짓기. 존재하다로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까닭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나 조건을 말합니다. 선생님은 이거 생각하면은 까닭 없이 뭐 이런 말이 같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까닭 모를 불안함이 엄습했다. 까닭 없이 나를 괴롭혔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이 단어가, 이 어휘가 몰랐다면 반드시 잘 것이 될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재미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같이 봅시다. 다음 중 본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같은 글을 읽고도 서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읽었습니다. 2번, 같은 시를 읽었다면 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똑같이 생각하게 되고 시를 읽고 재미를 느낀 점 또한 모두 같다.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2번, 다음 중 친구와 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르게 생각하여 말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여 말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가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친구가 졸면서 보았기 때문일까요? 친구가 어리석기 때문일까요? 4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5번, 읽는 방법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모호한 표현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글 내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시를 읽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오행시로 표현한다. 아주 좋죠. 2번, 자신이 느낀 시의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한다. 와, 좋습니다. 아까 나왔죠? 본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3번, 시 속의 인물이 되어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좋은 것 같아요. 4번, 친구가 표현한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린다. 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데 따라 그리면 안 되겠죠. 5번, 시 속의 인물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독후 활동도 많이 하죠. 아까 본문에도 나왔고요. 4번, 다음 중 시를 읽고 친구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친구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하게 되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본문에 읽었던 것을 기억해내서 요 4번, 자신이 읽었던 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를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어휘로 짧은 글짓기도 해보고 했는데 생각나는 어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풍부한 경험, 쌤이 얘기했죠. 경험이 떠오르고요. 또 뭐가 있었죠? 가정에서 말한다는 거, 가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써보세요. 그리고 생각과 느낌을 공유해요. 그리고 있어, 있다, 실제로 있다. 그거 존재였고요. 그리고 까닭 까닭, 원인, 어떤 일의 원인, 근거 있었고, 요 리을 기억 받침인 것도 잘 보시고, 네 글자는 비슷하다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답지 나오고 요 앞에 내용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쓰기 연습 꼭 해보시고 아까 총정리 국어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서 깊게 막 설명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